배터리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최근 AI의 흐름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피지컬 AI 시대의 배터리 기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시원찮으면 지금 현재 기술로는 보통 2시간 내지 맥시멈 4시간까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전선을 꽂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한 2시간 움직이고 또 충전해 줘야 되고 이건 너무 불편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을 높여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현재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이미 상용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OneX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NEO라고 하는 로봇을 상용화를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NEO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겉에도 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돼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겉에를 입혀놔서 그래서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현재 리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방식이에요. 근데 한 달에 $499예요. $500.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75만 원이죠. 한 번에 돈 내고 살려면 이게 $2만 합니다.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돈 내면 3천만 원 내고 살 수 있고 구독 방식으로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내면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는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네오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뭘 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하는 거는요. 청소기 돌리는 겁니다. 청소기를 갖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테이블 닦는 일, 또 손님이 오면 손님 마중하는 일, 문 열어주는 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예. 그리고 아주 힘드는 일이라든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못해요. 이게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로봇의 기능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움직이려고 하면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전기가 소모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방전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디젤차라든가 우리 내연기관차 보면 거기에 납축전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몇 년씩 쓰지 않습니까? 배터리?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 휘발유 기관 또는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을 가동을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를 차량 내부에서 쓰는 거죠. 끊임없이 충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축전지들이에요. 자, 전기차는 또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이 정도 충전을 하잖아요. 꽤 오래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 바닥 한가득 다 배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난 전기들을 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4시간도 쓸 수 있고 뭐 거리로 따지면 300km 이상도 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이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위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요 배밖에 없어요.
다리에다가 배터리를 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다가 달을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은요, 전기차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차는 무게로 따졌을 때요, 보통 평균적으로 배터리 무게 500kg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어떠냐? 한 2kg에서 5kg 정도, 기껏 많아야 10kg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로봇이 장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로봇이 좀 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1시간도 제대로 일 못해요. 그냥 다 방전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전기를 쓰거든요. 왜? 두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두뇌라고 하는 게 바로 AI잖아요. 여러분, AI가 작동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반도체들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AI를 훈련시키고 추론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AI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뇌에다가 엄청난 반도체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로봇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전기를 소모하는 일들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아도 전기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운동까지 한다면, 그래서 물건을 들어서 옮긴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배터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띵크탱크들이 전망하기로는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 10억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에너지 밀도, 전기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다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제 성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될 뿐이죠, 인간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그러면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성능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대개 3원계 배터리들입니다. 니켈, 크롬, 망간 또는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그 전해질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전기차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과 철과 인산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이고요. 이게 중국이 이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켈, 크롬, 망간 배터리들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성비 면에서 보면요, 같은 팩이라고 하면 중국이 주로 공급을 하는 BYD 같은데 또는 CATL 같은 데가 공급을 하는 이 중국산 배터리의 값을 100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공급하는 3원계 배터리들을, 니켈을 중심으로 한 이 배터리는 한 30%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산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요. 그래서 현재 피지컬 AI에는 이 3원계 배터리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3원계 배터리, 니켈 중심의 이 배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게 LFB보다도 그 폭발 위험이 열폭주라고 하는데 이 폭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액체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물질 속에서 이온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온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터리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런데 거기에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양극과 음극의 그 전기가 서로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게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집에서도 합선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합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튀고 열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원계 배터리, 니켈을 중심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는 분리막이 녹기가 쉽대요. 분리막이 녹고 상처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 양극과 음극이 합선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게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높아요. 하지만 이게 값이 비싼 데다가 폭발 위험이 더 높다. 뭐 항상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폭발 위험이 높다. 그런데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폭발을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보급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배터리의 이 폭발 열폭주 문제. 그런데 이거를 아주 훌륭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고체 배터리인 겁니다. 지금 3원계 배터리, 니켈 배터리는 액상으로 돼 있어요. 액체 전해 물질들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체예요. 전해질이 고체로 된 겁니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미 실험실 단계는 넘어섰어요. 자, 고체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열폭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럼 폭발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1로 한다면 지금 3원계 배터리는 약 2.5배가 되는 거고 전고체가 되면 5배? 요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폭발 위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의 가격을 1로 본다면 3원계 배터리가 1.3, 전고체 배터리는 4에서 6, 평균 한 5 정도.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한 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이 아주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배터리에다가 투자할 만한 겁니다. 로봇 배에다가 장착한 그 작은 배터리가 값은 매우 비싸요. 그런데 폭발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로봇이 재충전하지 않고. 그렇다면요 그 로봇이 하는 일이 그리고 매우 값이 나가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에 나가서 인간이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로봇이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지구에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광물질들을 이 로봇이 달 표면에 가서 그 광물질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배터리에 얼마든지 투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전쟁 많이 나잖아요. 전쟁 많이 나는데 인간이 가면 죽어야 되는 그런 임무들,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임무들을 로봇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터리에다가 얼마든지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의 원가 비중을 놓고 보면요. 전기차 바닥에 깔려 있는 배터리의 그 원가가 얼마냐면 전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이 얼마냐? 2%예요, 현재.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값이 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한 10%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게 현재는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의 값은 매우 비쌀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데다가 이걸 쓰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공정에 투입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비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에서 일본이 앞서 있고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배터리 분야에서요. 가장 앞서 있는 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놓고 보시면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한국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로 놓고 본다면 일본이 가장 앞서 있고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 또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3위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오고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 또 유럽과 중국 사이의 갈등입니다. 서로 이제 분리되는 시장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또 중국산 물질 가지고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유럽에 공공자금이 투입된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동안 2차 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보면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이 10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5년 한 7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40억 달러였어요. 그게 100억 달러로 아주 급격히 수출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2차 전지가 잘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3년에 정체가 되고 지금은 2025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달러 뭐 그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산 배터리들이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배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상당 부분 배제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본보다는 가성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기술은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중국 중심 공급망을 벗어날 기회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공급망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니켈 중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원계 배터리는 양극을 니켈, 크롬, 망간 이런 것을 원료로 쓰는 거고 음극은 흑연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그 원료들을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전고체 배터리로 하게 되면요. 음극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음극이 흑연으로 돼 있거든요. 흑연을 음극재로 쓰는 거고 그걸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고체를 하게 되면 그 음극이라고 하는 것도 리튬을 쓰기 때문에 흑연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리튬은 쓰잖아요. 리튬을 그전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리튬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튬도 중국에서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흑연보다는 리튬을 수입선을 다변화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미 포스코라고 하는 데가 포스코 계열사에서 리튬 제조시설, 정제시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광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중국산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화되면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원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100% 줄일 방법은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리튬이라든가 다른 금속들 이런 원료 물질들을 중국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